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어제 코스닥은 나흘 만에 아주 강하게 반등해 700선을 목전에 둘 정도로 올랐지요. 그런데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2달 만에 종가상 140만 원까지 밑돌면서 주가는 상당히 주춤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부진, 사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내일 바로 본 실적을 앞두고 주가가 크게 빠진 것입니다. 사실 휴대폰 부분에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애플은 어제 미국장이 간밤에 끝나고 나서 곧바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아이폰을 많이 팔았고 아이폰의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400만 대 더 팔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익 측면에서 30% 1년 전보다 더 늘어난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애플이 과연 부진한 삼성전자 주가와 IT 관련주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트로엔도텍이 어제 밤에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는 뉴스를 들려와주고 있어요. 100억 가까운 자사주 매입이 오늘 하한가를 탈출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개장 전에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의 합병 재추진설까지 도운 시점이어서 오늘 현대중공업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한번 출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 시장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시고자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의 오현진 멘토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장 일단은 개장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사상 최고치 부담, FMC 회의 앞두고 약간 눌렸고요. 유럽 쪽은 크게 올랐는데 우리 시장, 양시장 개장 분위기부터 김진경 연구원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이제 그 코스피 지수의 견은 상승세로 좀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0.3%가량 상승한 2164선에서 좀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FOMC라는 좀 큰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소폭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단기적인 좀 기간 조정에 좀 그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간 추세적으로는 좀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숨고르기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이는 크게 좀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0.3%가량 상승한 701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전주에 가장 큰 조정을 나오긴 했지만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아래 11선에 좀 강하게 지지를 해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11선 부근에서 좀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선물 지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의 경우는 0.2%가량 상승한 272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좀 비슷한 차트 형태로 그려나가고 있는데 선물 지수의 경우도 사실은 뭐 크게 좀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좀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한 1075원선 부근에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본다면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하락은 좀 불가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1070원대 부근에서 좀 워낙에 강한 지지력을 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70원에서 1075원 정도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점심 후에 돌발 종목 코너에서 특징주 살펴드릴 텐데 일단 네트로엔도텍은 하한가에 나흘 만에 탈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사주 맵 일단 효과는 있는 것 같네요. 일본의 니케이도 오늘 2만 선 완전히 안착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일본도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3월달 소매 판매 집계가 나왔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거의 한 10% 가까운 9.7%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경제가 지금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기서 추가 부양을 해야 된다? 아니다. 엔저가 오히려 일본 경제에 역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추가 부양은 안 된다. 지금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단 소매 판매 집계가 나온 상황이고요. 30일 날 이틀 뒤면 BOJ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추가 부양 카드가 또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일본의 소매 판매 집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개장가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코스닥은 700선을 웃돌면서 코스피는 2160선을 뛰어넘으면서 괜찮게 출발해주고 있는데요. 업종별 특징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멘토님.
네, 오늘 업종 같은 경우 이제 뭐 견조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에 지수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업종의 상승률도 비교적은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 가장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는 업종, 전기 가스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 코스닥도 약간 주춤하고 코스피도 전고점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계속해서 치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라든지 아니면 못 올랐었던 섹터군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전기 가스 업종 중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전력이 강합니다. 오늘 2%대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윗꼬리와 윗꼬리를 달면서 상당한 거래량을 초반부터 좀 발생시키고 있죠. 아무래도 전기료 인상에 의한 지속적인 수익 개선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한국전력의 매수세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도 역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에 의한 효과가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철강업종도 올라옵니다. 철강업종도 보시면 그동안 대표적으로 많이 또 빠졌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포스코 1.5% 정도까지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 BNG 스틸도 0.9% 정도 반등하는 모습들, 역시 철강주도 그동안 중국의 공급 과잉 이슈로 인해서 낙폭이 과대했었던 섹터군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들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은행 같은 경우 그리고 요즘에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융업 지수를 보면은 지금 웬만한 금융지주들, 경남은행, JB금융지주, 그 다음에 이제 DGB 금융지주라든지 동부화재, 보험주까지도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배당이라든지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국내에서도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은행이나 보험주는 분명히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저는 은행주나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통신주가 오늘 좀 조정을 받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SK텔레콤 바닥권의 반등에 있어서 단기간의 차익 실현 물량인데, 통신주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지금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한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신 이외의 부분에서 사물인터넷이나 핀테크 부분에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모멘텀들 새로 부각되면서 SK텔레콤은 사실 전고점을 뚫어내고 저는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의약품 같은 경우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섹터인데 조정을 받고 있죠. 오늘장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고가주가 밀리고 저가주가 올라온다라는 흐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방송 서비스 부분의 업종들이 강합니다. 특히 오늘 올라오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 CJ ENM입니다. 최근에 CJ ENM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1.74%의 반등,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지만 이렇게 개별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특히 SM엔터나 이제 YG엔터 같은 콘텐츠 업종군들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중국과 연계돼서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정받는 업종 이제 역시 통신 서비스나 음식료, 담배 그리고 유통 같은 업종들 조정받고 있습니다. 유통주가 이제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심권에 주셔도 좋겠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기상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700선에 완전히 안착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하한가가 풀리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무섭게 터치하고 있는 급변동하는 내추럴 엔도텍 분석도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을 한번 들여다보죠. 어제까지 외국인들 15거래일 연속 거래소를 샀는데 매수 강도는 약간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일단은 코스피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한 102억 원 정도의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꾸준하게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 조금 이제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코스닥에는 외국인의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좀 코스닥에 대해서는 큰 조정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좀 큰 폭의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철강 금속 업종이 외국인과 기관에 좀 양쪽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현재 철강 금속 업종에서 외국인 한 17억 정도의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화학 업종에서도 최근 좀 외국인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화학 업종도 외국인 한 19억 원 정도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업종 위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주로 이제 음식료업과 이제 섬유의료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장 초반이어서 그런지 외국인의 좀 소폭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의약품 업종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의 양 동반 매도를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가장 조금 크게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었던 인수장비 업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인 한 38억 원 정도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금융업종에 좀 양쪽에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일단 이제 IT 소프트웨어 업종에 외국인 기관이 좀 양쪽에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업종도 마찬가지로 현재 좀 아무래도 차일시험 좀 매물인지 아직은 확실치는 않긴 하지만은 현재 제약업종의 경우도 외국인 한 13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전반적인 공통점을 살펴본다면은 그동안의 소외를 받았던 업종 위주로 좀 외국인의 모습이 소폭 좀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급까지 살펴봤습니다. 2159, 코스닥은 699, 마디지수는 살짝 반납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번에는 환율 시장 분위기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원엔 환율이 7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900원대가 붕괴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엔화 약세도 약세지만은 원화 강세, 절상이 워낙 가파르게 진행된 그런 결과로 보이는데요. 당국의 개입은 언제쯤 확실하게 들어올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KB 외환선물로가 듣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 원도 1070원대 연중 최저치를 또 경신하면서 출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원엔 환율이 마디지수를 붕괴시켰네요. 네, 오늘 서울외환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원이 하락한 1070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69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70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글로벌 달러의 약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이 마감된 이후 달러원 1개월물은 달러 엔의 상승을 추정하면서 유럽 여교의 시장에서는 현물 환율로 환산해 1075원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마르키티에서 제공한 미국의 4월 서비스업과 제조업 지수가 모두 전월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었다는 점이 부각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번 주 미 연준의 FOMC에서 비둘기파적인 성명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달러화가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미 국제 수익률 역시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달러원은 위험 회피 상황에 따라서 상승 압력을 받기보다는 미 국제 수익률 하락에 따른 달러 엔의 하락을 추정한 결과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로써 달러원은 연 저점이었던 1072원까지 하향 돌파하면서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 엔과 유로 달러의 경우 박스권 범위 안에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달러 원의 경우는 기존의 박스권이나 주요 지지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는 미 연준의 금리 정상화 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틈을 타서 위험 거래가 증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와 월말을 맞이한 수출업체들의 내고 출회가 달러 하락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엔원 환율의 경우 100엔당 900원을 오늘 공식적으로 하향 돌파하면서 800원대 진입하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 지지선 역할을 수행하던 100엔당 910원 선이 안정적으로 하향 돌파되면서 추세적인 하락세가 예상되어 왔고요. 과거 2005년의 경우 910원을 하향 이탈한 이후 3개월 반 만에 810원대에 도달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하락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러 원의 반등을 유도할 수 있는 변수를 꼽아보자면 이달 말 일본 중앙은행이 예상 밖으로 추가 양적 완화를 단행해서 달러 엔이 급등하는 경우나 미 연준이 위험 거래로의 쏠림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절묘하게 매파적인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시장 분위기를 고려할 때 있는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달러 약세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달러 원이 현재 추세대로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1065원과 1060원이 각각 다음 지지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1065원에서 1074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 달러 강세로 엔화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은 일단 낮고 오히려 BOJ 쪽에서 뭔가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하셨는데 당국의 개입이 크게 없다면 원달러 기준으로 1070원대는 완전히 깨진 1065원이나 60원까지도 지지선을 하향해서 전망해 주셨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첫 주자는 약속해드린 내추럴 엔도텍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사주 매입 한 100억 가까운 돈을 매입해주겠다 얘기를 어제 저녁에 했었습니다. 상한가는 닷새 만에 탈출했는데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지금 상승폭은 한 2% 정도, 3% 정도 남짓입니다.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내추럴 엔도텍 살펴보고요. 삼성중공업 엔지니어링 합병 재추진설이 있었지만 지금 조회 공식 답변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합병 안 한다 얘기에 동반 강세를 보이던 양 주식은 지금 상승폭이 빠르게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140만 원 깨진 삼성전자가 시장을 짓누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애플의 호실적 발표가 또 삼성전자에 타격을 안기는 것인지 호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움직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내일 본실적을 발표하게 되죠. 자, 내추럴 엔도텍은 저희가 양쪽의 뷰를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멘토님이 내추럴 엔도텍 전망해 주시죠. 네, 코스닥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이 내추럴 엔도텍 가짜 백수 사건에 의해서 주가 급락하다가 오늘은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상당한 거래량이 장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짜 백수 사건이 사실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쳤고 코스닥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이게 가짜는 아니냐 정확한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하한가가 풀린 것은 일단 4번 정도 하한가를 맞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생기기도 했고요. 또한 연속 하한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조금씩이나마도 내추럴 엔도텍을 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네. 무엇보다도 금일 상승에 탄력을 준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는 회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싸다고 이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저평가될 것이다라고 회사 내부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지금 매입 규모가 95억에서 100억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네. 지금 내추럴 엔도텍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1%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절대 적은 물량은 아니에요.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물량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백수호가 가짜가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이런 부분에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신규적으로 진입하시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겠죠. 네. 어찌되었던 간에 동시효과에서 하한가가 풀리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기는 했지만 지금 다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고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만 조금 흐름을 보고 잘 빠져나오시는 대응으로 하시는 게 맞겠고 신규 진입은 무조건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3일 연속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치면은 보통 한 4번째, 5번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이 하한가가 풀리곤 한다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요. 그러면 오늘 어느 정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문제는 지금 엄청난 출렁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김진경 연구원님이 살펴주시죠. 네, 내추럴 엔도텍 이제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바로 또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추럴 엔도텍 지금 일단은 장 초반에 좀 반등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라고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전일에 자사주 매입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오늘장에서 투자 심리를 완화시킬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가짜 백수라는 그런 논란이 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하한가는 아니더라도 네. 추가 하락하게 되면은 일단 추가 하락하게 된다 하더라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도가 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만 좀 접근을 하시되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사실 내추럴 엔도텍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단기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내추럴 엔도텍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네. 일단은 반등이 나왔을 때마다 좀 비중을 줄여 가시면서 서서히 정리하시는 이렇게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느 정도 나는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할 수가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이제 소량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되 네. 장중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기술적인 흐름만 보시고 좀 접근하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추럴 엔도텍도 하한가는 풀렸는데 지금 반등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요.
코스닥도 일단 하락 전환이 됐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참 700 가기 어렵네요. 이번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140만 원 깨지고 나서도 지금 반등이 쉽게 안 나옵니다. 휴대폰 부분에 라이벌 관계에 있는 애플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중국에서 그것도 아이폰을 많이 판 결과라고 하니까 삼성전자로서는 더 위축된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고요. 삼성중공업 엔지니어링 같이 한번 합병 재추진 무산된 것도 뉴스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오멘토님. 네, 삼성전자 오늘 0.4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애플이 거의 깜짝 실적이라는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애플과 라이벌 구도에 있으니까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고, 갤럭시 S6와 이제 엣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엄청 팔리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비판 섞인 기사들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투자 심리가 조금 무너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삼성전자 주가를 앞으로 움직이는 것은 갤럭시 S6보다는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의 성과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삼성페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사물인터넷이나 핀테크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성장성에 대한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수 있다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금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애플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애플 아이폰 6나 아이폰 6 플러스는 제 생각에는 화면 크기 키운 거 말고는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화면 크기를 키워서 혁신이라는 또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굉장히 잘 팔린 건 사실이지만,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갈지, 아이폰 7이 나왔을 때 6만큼의 혹은 그 6를 뛰어넘는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면 애플이 일단은 실적이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지속적으로 부진했던 스마트폰, 이번에 갤럭시 엣지가 생각보다 잘 안 팔린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의 좋은 평가, 어느 정도의 견조한 판매량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신사업 부분에서의 성과도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속적으로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긴 관점에서 보실 분들은 네. 조정시 삼성전자 장기적인 시각으로 모아가시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직은 가능성이 낮습니다만 어쩌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처럼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슈가 만약에 부각되게 되면 주가에는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은 윗골이 달고 밀리긴 했지만 네. 어쨌든 긍정적으로 단기 반등 모멘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기대감도 조금은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그래서 긴 시각으로 보실 분들은 삼성전자 하락시 모아가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140만 원 깨진 것은 펀드 환매 때문에 잠깐 좀 가치 주가가 밀린 영향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어쨌든 매수 사인이 1부에서 2부 초반에도 연이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얘기였고요. 삼성중공업 엔지니어링은 합병 한 해 만의 얘기를 지금 몇 달간 끌고 있는데 오늘 또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 안 한다고 조혜공 씨 답변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중공업 합병 예전에 이제 추진을 했었다가 무산이 한번 됐었는데 다시 한번 추진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었다가 또 방금 전에 그런 부분이 무산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네. 그래서 주가는 초반에 기대감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삼성 중공업도 그렇고 기대감이 크게 반영돼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다지 이제 무산 공시가 있었지만 주가가 약간 밀리면서 윗꼬리를 다는 정도지 네.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까지는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합병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보시면 조선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만 있지 삼성중공업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네. 수주를 많이 받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건설보다는 SOC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핀트가 맞춰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건설주가 올라올 때 삼성 엔지니어링 올라왔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실적이 부진한 두 기업이 합쳤을 때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중공업은 제 생각엔 합병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큰 시장의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부각되기는 어렵고요. 네.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 가지실 분들은 개별 기업에 집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건 엔지니어링보단 저는 삼성 중공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중공업의 실적이 나오고 컨센서스가 별로 안 좋아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할 것 같은데 네. 컨센서스인 마이너스 700억 정도의 적자만 나온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에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중공업의 실적이 나쁘지만 않게 나온다면 또 조선 3사 중에서도 수주는 지금까지 삼성중공업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대중공업이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온다면 삼성중공업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관련된 뉴스로 본 종목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신고가 6만 원에 완전히 이제 안착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한글과 컴퓨터도 역시 한국항공우주와 마찬가지로 호실적 발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각 분입차를 앞두고 있죠. 금호산업이 역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누가 주인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오늘 운명의 날이 되겠습니다. 롯데칠성 처음처럼 수나리라는 신제품, 새로 출시된 소주가 아주 품절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해요. 나흘째 오르고 있는데 때문에 재밌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처럼 오르리. 이미 롯데칠성 주가는 이달 들어 40% 급등했는데요. 한국항공우주부터 살펴주시죠. 김진경 연구원님. 네, 한국항공우주가 1분기에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96%가량 상승했다는 소식이 아무래도 좀 주가에 호재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항공우주 앞으로도 실적 개선은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부분에서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해외 수출 부분에서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2분기라든지 3분기의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좀 양호한 수주로 좀 이끌어내는 상황 속에서 항공 분야 쪽에서 이제 군수 상황이라든지 민항기 시장이 꾸준하게 좀 해외 시장 부분을 좀 개척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 항공우주의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을 꾸준하게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놨다는 점에서 가장 크게 좀 제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항공우주가 좀 워낙에 사실 보면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좀 단기간에 주가를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미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앞으로도 일단 항공우주에 대한 사업성만 본다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갈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일단 신규 매수를 하고 하시려는 분들은 아직은 일단 주가가 한 차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만 7천 원 정도까지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신규 매수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종목의 경우는 그냥 정리가 아니라 일단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한글과 컴퓨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이 이제 호실적으로 좀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일단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여지긴 했지만은 일단은 지금 소폭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를 봤을 때는 일단은 신사업에 대해서 가장 크게 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 태블릿 오피스 부분은 좀 스마트폰에도 좀 접목을 시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사업 성장성에도 크게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사실 요즘에 대부분 본다면 사실 컴퓨터보다는 좀 모바일을 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일단은 모바일 오피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상당히 이루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글과 컴퓨터가 또 핀테크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본다면 일단 중장기적으로 성장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1,000원 부근에서 거의 좀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려는 분들은 한 목표가 21,500원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한글과 컴퓨터 이런 사업성이 넘어가 기대가 된다.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한 23,700원 정도의 2차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그럼 이전 하겠습니다. 고점 한 22,000원대는 넘어가리라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긴 시간, 호흡으로. 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22,000원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시려는 분들은 한 21,500원 정도에서 1차 이익 실현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금호산업. 네,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이 오늘 좀 4%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오늘 오후에
메가 본입찰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메가 본입찰이 이제 마감이 되면서 앞으로도 금호 산업이 어떻게 좀 경영해 나갈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금호 산업의 경우는 가장 큰 유력 후보자 바로 호방건설입니다. 지금 호방건설의 경우가 하나대투 이제 증권에서 금호 산업 그런 어떤 인수에 대해서 4천억 원 정도의 그런 임금 이제 주선을 했다 이렇게 좀 소식이 나온 상황인데 네. 박상구 회장이 일단은 우선 매수권을 좀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크게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호방건설과 그리고 박상구 회장이 그런 우선 매수권이 가장 크게 조금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금호산업의 경우는 일단 그 메가 본입차를 좀 상황에서 이제 결정을 먼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누가 주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경영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호산업의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는 경영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난 후에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바로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 현재 좀 2%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주류계 허니버터칩이라고도 좀 할 수가 있는 그쵸. 예, 좀 새로 이제 신상품이 좀 나왔습니다. 아직 저는 좀 마셔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일단 그 순도도 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여성분들께 좀 가장 크게 인기가 있지 않나. 재밌는 게 이거 네. 지금 품절 현상이 나왔는데 아무도 마셔본 분이 없거든요. 오현진 멘토는. 저도 안 마셔봤는데 제 주위에서 마셔본 분이 있거든요. 네네. 네, 물어봤는데 네.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그래요. 그러면 롯데칠성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고가 자산주 뭐 액면 분할 가능성 역시 삼성전자 얘기도 나오지만 롯데칠성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좋아 보인다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롯데칠성 이런 상황이라면은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허니버터칩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롯데칠성 이런 분위기라면 수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미 워낙 주가가 한 차례 올라와줬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보나 일단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보유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롯데칠성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인지 오멘터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롯데칠성 저도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밸류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고 아직은 이 처음처럼 순환이라는 소주가 판매 초기입니다. 그래서 판매에 대한 영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조금 예측을 하셔야 되고 허니버터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허니버터칩의 열풍이 오래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많은 생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처럼 순환이라는 술은 마음만 먹으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허니버터칩처럼 그런 장기간의 릴레이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뭐 매출이 아주 폭발적으로 계속 급증한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롯데칠성의 밸류는 PR이 40배가 넘습니다. 아이고.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무리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칠성 오늘도 한 나흘째 오르고는 있지만 보유자 영역이죠.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이미 하락 전환한 데 이어서 코스피까지도 하락 전환하고 있는 시점 9시 30분을 막 넘기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5일선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정도의 움직임인데요. BNK 금융지주가 깜짝 실적 내고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뭐 은행주 쪽 약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멘토님이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코리아나가 또 한 번 급등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냥 화장품주와 또 무관하게 자체적인 이슈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롯데시스템즈가 삼성하고 한 170억 정도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LCD 제조 장비 업체인데 롯데시스템즈까지 오멘토님이 빠르게 살펴주시죠. 네, BNK 금융지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실적의 4% 정도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앞서 은행주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은행주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 예상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은행주의 실적이 2분기, 3분기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은행들이 선대적으로 예금금리를 인하하면서 NIM,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단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이슈들 무엇보다도 지금 예금이 조단위로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은행도 은행채를 발행하던가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예금보다 자금을 싸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용적인 부담의 문제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은행과 보험주는 여전히 저는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맞겠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 코리아나 대주주 변경 이슈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꼭 대주주 변경 이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장품주의 분위기가 이번에 중국 노동절 연휴 때문에 좋으니까 급등하는 것 같고 대주주 변경 이슈 이것과 뭐 무관하게 저는 화장품주는 지금 주의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많이
많이 올라왔었던 고밸류 구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PER이 제약과 바이오 수준에 육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계감이 필요하다. 코리아나도 점진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저는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씩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둬야 된다 판단하고 있고요. 끝으로 롯데시스템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대 정도 상승인데 삼성과 대규모의 공급 계약, 매출의 50% 비중을 한 방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당연히 주가에는 호재겠죠. 하지만 워낙에 시총이 작은 기업 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가 나왔고 올해도 확실히 실적 턴어라운드를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은 단기 모멘텀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역시 신규 접근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롯데시스템즈까지 특징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과 인사 나누기 전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요.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상당히 좀 실적 발표가 계속 잇따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는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의 경우는 뭐 GS건설이라든지 LG이노텍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 실적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아무래도 민감도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하지만 좀 예외적인 좀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SOL의 경우는 좀 호실적으로 좀 발표해놨지만은 일단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뚜껑이 열린다면은 그에 대해서 좀 차익실현이 나오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장 좀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다만 일단 그 가장 큰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FOMC 회의라든지 좀 미국의 GDP 이제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단기적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좀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까지 우리 시장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사실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조금 그동안에 소외된 업종 위주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현진 멘토한테는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원엔 환율이 7년 2개월 만에 지금 900원 선까지 붕괴되면서 엔화 약세도 엔화 약세인데 원화 절상을 이렇게 가파른 상황. 우리가 투자 전략 세울 때 이 환율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그 엔화 약세에 대한 피해를 받는 업종으로 자동차 업종이 많이 언급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피해 업종으로 기계 업종이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제가 기계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물론 엔화 약세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의 흐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엔화가 약세로 간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엔저에 대응해서 원화를 연동시키겠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엔화가 계속해서 급락한다면 관련된 기계주나 이제 자동차 섹터는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악화될 수 있다라는 부담은 있다라는 부분 염두를 해두시지만 저는 한국은행이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든 엔화 약세에 대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환율에 대한 부담을 너무 크게 느끼지는 마시고 고요. 이어지는 한국은행의 입장 표명이 어떨지 요걸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반등은 생각처럼 좀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사실 어제는 좀 강하게 올랐지만 700선 안착은 안 되고 있는데 이 장에서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납니까? 사실 박스권 다음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겹다 하는 말이 순환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소외업종을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화학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건설 같은 종목들이 단기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을 조금씩은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았었고 PER과 PBR이 좀 낮았고 상승폭이 적었고 낙폭이 컸었던 그런 대형주 중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섹터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섹터군들을 골라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섹터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계와 자동차 그리고 하나의 섹터를 추가해드리자면 철강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외국인의 수급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성장주들 막 중국주들 정신없게 따라다니시기보다는 이렇게 저평가된 업종들을 좀 긴 시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뭐 안정적인 투자법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계, 자동차, 철강 섹터까지 소외된 업종군 종목에 눈을 돌리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시 38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실적 나왔네요.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55% 육박하게 증가했습니다. 호텔신라 주가도 조금 주춤하다가 상승 전환을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낙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네, 먼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아마 월 말까지 거의 4월 끝나가는데요. 대형주 순환매가 이어질 거고, 코스닥 개별주는 기술적으로 많이 빠진 급락주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나마 반등 포인트가 있을 거다 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요, 외국인이 이끌어가는 유동성 장세인데 때문에 대형주의 상대적 강세는 계속될 거다. 대형주 보자 하시는 쪽에 뷰를 갖고 계십니다. 김현겸 팀장님의 의견은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차별화에 대비해야 된다. 역시 환율 외환시장 변화에 따라 발맞춘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 의견 보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숨고르기 중인데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개선주 위주의 분할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 하셨네요. 오늘은 이 가운데 정용훈 팀장 어제 오늘까지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전략 더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소외된 종목군에 집중하자. 그리고 대형주 보자. 의견은 동일하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시장이 최근 들어서 제가 4월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은 지금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이제 시장의 이 유동성의 주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래시장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세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대형주의 좀 강세 기조는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국이 최근에 지준율 인하에 지금 나선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다소 좀 부진하게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이제 글로벌 유동성 확장 기조는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거래주 시장에서 이 대형주 순환매 장세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시장 소외 섹터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이라든지 포스코 이러한 대형주들이 오늘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를 비롯해서 은행, 유통, 통신, 보험주, 대부분의 섹터들이 계속해서 좀 돌아가면서 소외 업종들이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향후에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었던 증권, 건설, 화학 등이 최근에 이제 좀 부진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그렇지만 재차 이제 증권 건설을 필두로 해서 재차 이제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권 건설 섹터 여전히 지금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거래 시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데트로 엔터텍이 반등에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바이오 제약주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투자 심리가 다 좀 불안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많이 시장에서 좀 눌림을 주면서 좀 소외를 받았었던 IT 부품, 반도체 장비, 헬스케어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러한 소외된 실적주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팀장님 뷰는 순환매가 지속이 되니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빠진 데 들어가서 또 수익 내고 하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팀장님? 아이고, 네, 전화가 끊긴 것 같습니다. 그래요. IM투자증권 여의도본사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일단 대형주 위주로 순환매 대비하자 전략을 들어볼 수 있었네요. 네, 이번엔 선물시장 분위기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2160선 안착하는 듯 했는데 지금 50선으로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이 약간은 더 커지는 그런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700선 위쪽에서 멋지게 출발만 했을 뿐 파란불로 바뀐 채 낙폭은 코스피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695선도 깨지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의 맥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사실 의외로 아침에 고점 찍고 쭉 밀리는 그런 장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 272대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역시 또 밀리네요. 네네네. 네, 일단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62억 순매도, 외국인 123억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33억 순매도 중이고, 선물 수량은 개인 893계약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 1831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1129계약 순매도 중이고,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4172계약 순매수, 풋옵션 9300계약 순매수, 외국인 콜옵션 2638계약 순매수, 풋옵션 2448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6963계약 순매도, 풋옵션 6982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현물, 선물, 옵션까지 하방 쪽 배팅을 하고 있고, 외국인은 그와 정반대인 현물, 선물, 옵션까지 다 상방 쪽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데, 특별하게 크게 공격적으로 수급을 취하고 있는 모습은 선물 쪽에 하방 약간 취하고 있는 것 외에는 크게 움직임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주요 거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 274.60, 2차 저항선 276, 하단 1차 지지선 272, 하단 2차 지지선이 270인데, 오늘 일단 시가가 272에 시작을 해서, 약간 갭업을 해서 272 시작을 해서, 약간 하방으로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갭상승 이후 일봉 5일 이동평균선 지지가까지 천천히 빠지면서 마무리했던 날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시가가 272랑 중요한 가격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전장에 272를 지지해 주는지가 오늘의 최고 관건이 되는데, 오전장에 지지를 해주면 강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지지 실패를 하면 박스권 형태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전장에 272 지지 여부에 따라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오늘 종가가 272 지지 실패한 채로 하락한 가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내일부터는 하방 장세가 나올 예정이니 오버나잇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면서 거래하시면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일단 지금 가격이 270 가격에 시작을 해서 약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급 흐름 자체가 외국인들이 지금 다 상방을 좀 공격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어제 잠깐 뺐다가 다시 바닥을 잡고 위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섣불리 지금 매도 잡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일단 10시 15분에서 11시 반 정도 사이에 270 가격을 지지해주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게 되면 매수 방향으로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박스권 장세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좀 전략을 짜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요 흐름들 자체가 종합주가지수는 2150 가격에서 좀 지지를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2152.11까지 떨어졌었는데 2150선에서 지지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거래를 임하시는 게 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로 환산했을 때 2150, 코스피 100 지수 선물로 봤을 때 272포인트 지지 여부가 관건이다 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은 일단 현재 상방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 주요 지지선 지키는지 잘 보시면서 매매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선물시장 맥점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의 조언으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화는 환율이 7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900원을 깨고 8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16거래일 연속 거래소에 주식을 사고 있는 가운데 월말에 수출업체 내고 물량까지 또 미국의 지표도 좋지 않게 나와 전부 다 달러 약세 재료, 상대적인 원화 강세 재료들만 들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 모레 BOJ에서 만약에 추가 양적 완화를 하게 돼서 일본의 엔저가 더 가팔라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는 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국이 약간 개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 달러 기준
기준으로 1,070원대에서 저점을 찍고 낙폭은 달러원 기준으로 빠르게 줄여주고 있는데요. 당국의 개입 강도가 주목이 됩니다. 일단 내일 모레 있을 BOJ 재료도 제가 내일 아침에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진행될 증시 탑5 코너에서는 종목 5개를 전격 해치해 드릴 건데 시장 소외주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겁니다. 베스트 한 종목도 꼽아드리니까 11시에 다시 한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